3월 19일 시진핑이 영구 집권해도 좋다는 의미로 임기 폐지하자는 중국 헌법 개정에 대해서 2970명의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40분 만에 심의를 끝내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무위원 뭐가 다릅니까? 유신헌법 때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신헌법 골자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 발의안입니다. 대통령 발의의 헌법 개정입니다. 나라 전체가 비상계엄령이 났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썼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우리나라 역사를 구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자주국방도 처음으로 가능하도록 시도한 대통령인데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세계에 처음 알린, 대한민국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처음 알린, 제대로 알린 대통령인데도 결국 천수를 다 하지 못하고 정치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개헌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발의 법안을 무리를 하면서 절차적 무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영원히 벗을 수 없는 독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건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전자결제로 집에 부인 저녁 반찬에 콩나물 몇백 원치 써도 좋다. 네 외출 비용에 혹은 올 봄에 봄맞이 옷 하나 해 입어도 좋다는 식으로 그와는 크게 차이 없는 그런 가벼운, 감당하기에도 너무 가벼운 하잘것없는 일을 처리하듯이 전자결제로 보낸 내용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40분 만에 심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속된 말로 정말 개판 5분자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 대통령의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충성을 다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경찰은 이 정부가 검경 개혁을 하면서 거의 검찰에 상응하는, 대등하진 않지만 상응하는 수준의 수사권을 주고 경찰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경찰의 공권력을 키운다 하니까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교육은 정교조가 앞장을 서서 통일교재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교재 내용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고 내놓고 김정은을 칭찬하진 하지만 북한 체제에 그 당시는 북한도 아니죠. 북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1950년 6월 25일 남침이라는 사실조차도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과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에 기반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세계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국이를 혼돈하게 1919년이냐 1948년이냐 미국이 건국일자를 미국의 독립일자를 1776년이 아닌
남북전쟁이 완료된 때를 링컨이 그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남북전쟁이 완료되고 난 뒤에 건국일로 대통령이 링컨이 더 이쁘다고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1949년 공산당이라는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세웠지만 지금 국민당과 함께 중국에서 긴 8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국민당을 추출하면서 공산당의 승리를 이룬 날을 1949년을 건국일로 보지만 마오쩌둥의 업적은 문화혁명으로서 먹칠이 됐으니까 등소평이가 들어선 때부터 건국일로 바꾸자고 한다 하면 역사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웃기는 나라예요. 웃긴 나라. 자, 우리 같은 무지랭이 국민은 힘이 없어 그렇다 칩시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앉혀놓고 너희들은 영혼이 없으면 안 된다. 공무원이 영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영혼이 다 어디 갔어요? 영혼을 빼야 장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혼을 빼고 있는 겁니까? 혼이 빠진 인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싹이 노란 줄 알았어요. 왜? 작년 6월 27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워싱턴 출발하기 전날 이른 아침 국무회의에서 나는 탈원전을 추진한다. 원자로 569 건설을 중단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단 한 명의 국무위원도 나서가 그 자리에 앉은 32명 중에 단 한 명,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위원 17명이 앉은 자리에서 단 한 명도 34명이죠. 32명이 아니고 반대를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었던 인간도 있는데 그때는 원자로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한국의 정말 드문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떠들던 인간들조차도 그래서 대통령이 영혼을 빼면 안 된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쓸모가 없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내놓으라 한데도 어떤 한 인간도 다른 견해를 안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놔놓고 삼척동자도 원자로 중단하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전기값 안 올라간다는 산자부 장관 백용규 장관은 왜 돌아다니면서 원자로 홍보하고 있고 아니 대통령은 왜 지금 끌고 가지고 부스럼 이렇게 해서 UAE까지 다시 갔어. 바카라 원전을 그대로 계속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하고 그 뒤에 AS까지 하는 거야. 말로 그런 답을 얻어낸 UAE로부터 그런 협력을 얻어낸 것 자체가 바카라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정부가요. 그냥 임종석 실장 등 청와대의 주요 자리에 비서실과 그의 사단들이 앉아서 비서실장과 그의 사단들이 앉아서 이틀이 멀다 하고 텔레비전 언론 화면에다가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더 많이 노출되면서 더 많이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국민들이 꼴보기 싫다는 수준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을 집단 세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집단 세뇌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북한 안 봤어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항을. 태극기 저항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조항 찝어서 저항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개헌 내용이 유신 때도 없던 개헌 내용이에요. 토지공개념. 북한 노동규약하고 뭐가 달라요? 북한 헌법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북한 노동조약처럼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국가 봉사직이 아니고 수령동지를 떠받치는 당원들과 같은 거다.
차라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국방부 없애세요. 이렇게 기죽이고 군인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멍청하게 만들고 적개념도 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북한처럼 군은 당의 소유물이다. 군은 인민무력부는 당을 위해 존재한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청와대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아예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하게 말해서 더 정직한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히틀러가 하는 것처럼 집단적 세뇌와 뭐가 다르냐고요. 집단적 세뇌가 안 되고는 국무장관들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장관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나라 원자로 건설 중단하자. 1390억 손해 쓸데없이 중단해가 1390억 손해에 대해서 단 한 국무위원도 나서가 얘기한 사람 없어요. 국회를 썩었다고요. 국회 썩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 개혁하자고 난리예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못 믿을 존재다. 사기꾼이다. 도둑놈들이다. 저는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요거도 먹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뭡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북한 김정은 기범적으로 욕하지 마세요. 뭐가 달라요 지금? 제가 볼 때 좀비야 좀비. 국민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네들이 받는 월급이 누구 겁니까? 국민 내는 세금이에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가지고 세금이 얼마 늘어날지 모릅니다. 왜? 베푸는 모든 정책이라는 거, 나눠주기 정책이라는 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집니까? 국민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든지 빚내가 하든지 말은 계속 그렇게 해요. 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네들이 착취당하는 줄 모르고 지금 댓글에서도 올라오면 계속 하는 얘기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가 미워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개인적인 사감에서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으로부터의 100%의 서포트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계속 잘하고 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쳐냈기 때문에 적폐청산한다고 깜방에다 둘다를 넣어놨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한 것이고 속이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잘했다고 보도록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그 세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신헌법 때도 나라 체제를 나라의 정체 자체를 공산주의 체제로 끌고 가는 내용을 헌법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잔머리를 쓴 거죠 그것도 그때. 이거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잔머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분권국가?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 뭐냐. 심지어 전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가
자기는 목숨 걸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분권 국가가 뭔지 압니까?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분권 국가입니다. 연방제를 북한이 평생을 주장해오던 연방제를 만들기 위한 남북 연방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구조를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국무위원들이 전부 찬성했다는 겁니다. 40분? 차라리 40분을 안 했으면 덜 미워요. 요식 행위를 갖추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다 하니까 그 위헌이라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40분 동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자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나머지는 질문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가 내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은 권한이고 임무다라고 얘기했어요. 헌법에 그런 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이 어디 있어요? 민정수석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예요? 총리도 마찬가지죠.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가 설명했어야 될 건 민정수석이 하는 데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나서가 지금 딴지를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더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물론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숫자가 160석이나 116석이나 되니까 16석이나 되니까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는 어렵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의안이 좌초가 될 것이고 좌초가 돼도 대통령이 꿋꿋하게 이걸 밀고 나가는 것은 손해볼 게 없다.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라도 플러스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날짜를 정해놓지 말고 설사 국회에서 통과 안 되더라도 계속 토론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6월 13일이 지나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보수가 지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이 뭘 해왔었는지 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왔는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보수야당도. 이런 좀비 국무위원들을 우리가 장관님하고 관용차 내주고 엄청난 월급 주고 판공비 주고 국민 세금으로 지금 장관 자리가 좋아서 자손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장관했다, 오빠가 장관했다, 남동생이 장관했다라는 가문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지 몰라도 역사에 심판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을 했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가급적 제가 방송을 좀 차분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은 방송을 보고 만날 싸우는 것 같다. 열을 너무 낸다 그러는데 정말 어떤 이슈는 차분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보다도 심장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영상에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제가 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과. 감사합니다.